오늘은 아침부터 활활 태웁니다. 왜냐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요. 여기 이렇게 물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급하게 핫 샤워가 필요하면 이거를 1시간 전에 키래요. 제가 분명히 첫날에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왔는데 두 번째 씻을 때 제가 지금 이틀 걸러 하루 씻는 그 ESG 샤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씻을 때는 이걸 분명히 켰는데 진짜 미지근한 게 아니라 거의 차가운 수준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딱 씻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씻는 날인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켰는데 1시간 전에 켜놓으라 하니까 커피 마시고 기다려야겠어요. 이 커피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 연희동에 여기 오기 전에 커피 가게 동경에서 이 원두를 갈아서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원두 항상 갈아서 가지고 온 편인데 해외 나오면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제가 한국 자주 가던 카페에서 원두를 갈아서 오면 좀 더 한국에 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처음에 갈았을 때 블루베리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머핀 냄새가 딱 났거든요. 제가 너무 향긋하고 약간 그리고 꼬숩기도 하고 그 빵 냄새 같은 거 나면서 블루베리 향도 나는 그런 원두였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써있거든요. 블루베리, 복숭아 꿀, 밀크 초콜릿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머핀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처음에 갈았을 때 향이 막 여기 코 박고 냄새 맡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지금 조금 날아가긴 했는데 이거를 커피로 만들어 먹으면 적당히 산미 있고 되게 향긋하고 막 되게 아침을 엄청 깨우는 그런 향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의 메뉴는 짜슐랭과 마라 감자 먹는 날입니다. 제가 이거 빼고는 지금 다 메뉴판대로 다 해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었던 게 이날이었는데 이 장칼국수에 계란 넣어 먹은 거랑 닭볶음탕 해먹은 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일단 이거는 다 2번씩 먹을 거라서 이렇게 여기 있고 어디냐 여기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레시피를 확정을 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몰래 해먹었어요. 어쨌든 이거 다 지켰어요 저는. 이제 남은 날들도 알차게 잘 지켜서 먹어볼게요. 고무단 뜨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넓게 벌어진 게 싫어가지고 장갑바늘로 뜨려고 하거든요. 반대편 고무단 뜰 때도 제가 장갑바늘 써가지고 좀 장갑바늘로 바꿔주겠습니다. 진짜 이 물주머니 없었으면 어떡하지? 근데 안 가져왔어도 여기 이 물주머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들부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얀색이라서 좋아요. 하얀색에다가 이 아이보리색. 저기 있는 거는 그 고무색이거든요. 고무 다라이색. 그래서 그 무드 깨질 수 없어. 예쁜 거 중요해. 저는 지금 샤워 물이 데워지길 기다리고 있고요. 1시간을 켜놔야지 된다고 하는데 과연 뜨거운 물이 나올지 지금 너무 떨려요. 만약 뜨거운 물 안 나오면 저 씻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안 씻으면 더러워. 뜨거운 물 나와요. 우와, 진짜 너무 무서워. 오늘은 새로운 자리에 앉아서 이 고무단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고무단. 이제 이 브이넥 세트 거의 완성이고요. 지금 추워가지고 장갑을 꼈어요. 이 핑거리스 장갑이 좋은 게 뜨게 할 때 걸리적거림이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뜨게 할 때 아무 그 걸리적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돗바늘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서 센 단수랑 몇 단을 떠야 동일한가 이걸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인스타에 올린 적 있거든요? 또 까먹었어요. 인스타에 올리기 잘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어디부터 열어? 4단이나 5단.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4단이란 거잖아. 고무단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V자가 생기니까 한 단을 덜 뜨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돗발 마무리한 거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 V자 있잖아요. 여기. 이 V자는 돗발을 마무리하면서 생기는 V자라서 여기 V자까지 셌을 때 이 고무단 단수가 23단이다. 그러면은 저는 22단을 뜨고 고무단 마무리하면 돼요. 한 단을 덜 뜰 수 있다. 그러니까 23단 셌다고 해서 23단 뜨는 게 아니라 22단 뜬 다음에 고무단 마무리를 하면은 한 단이 V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주 필요한 연구를 해놨어요,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어요. 이거 한번 이 게시글이거든요. 저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맨날 다시 봐. 그리고 제가 찍어놓은 영상 저도 맨날 까먹어서 다시 보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찍고 그냥 까먹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쯤에 그때 그 김라희 씨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그분이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팁 같은 거를 영상을 올리신 적이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신 계기가 이렇게 유튜브를 다른 사람 영상이랑 해외 영상 보고 배우시면서 보면은 자꾸 까먹으니까 그거를 찍으면서 나도 보고 내가 기억해 두려고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막 유튜브로 엄청 떠보겠다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내가 찍어놔야지 기억에 더 잘 남으니까. 그리고 나도 나중에 그거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영상도 되게 많아지고 되게 초보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잘 찍을 수 있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영상 찍거나 아니면 팁 같은 거 알려드릴 때 이런 걸 영상을 남겨두면 좋은 게 저도 나중에 그 영상 보고 또 똑같이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팁을 얻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나눠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블로그 시작했을 때도 뭔가 똑같았거든요. 옛날에 막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제가 공짜로 블로그로 정보를 얻으면서 되게 고마워했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검색해서 블로그 떠서 보면은 되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블로그 글들을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필드 가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그런 것도 블로그 찾아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도움이 받은 게 있으면 남한테 돌려주자. 나도 블로그를 해서 좋은 팁이 있으면 나누자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 가고 어학연수 갈 때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지원하는 방법이랑 기숙사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프랑스 교환학생 갔을 때는 그 카프라고 주택보조지원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받으려면 저도 블로그를 참고해서 그거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환학생 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 최대한 많이 드렸는데 제 제일 높은 조회수 글이 그 프랑스에서 야채 곱창 만들어 먹는 그 레시피 글이었거든요. 제가 곱창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도 막 대창은 아니고 그 야채 곱창 있잖아요. 야곱.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프랑스도 그 곱창을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트에는 곱창을 안 팔아서 제가 살던 그 지역에 곱창을 사려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에 가서 샀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곱창을 사가지고 요리해 먹는 그 과정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 제일 상위 글이었고 우와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완성하고 같이 입으려고 이 연노랑색 그 이너티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거 목 부분을 딱 이너티 이만큼만 보이도록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내려오면 약간 여기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너티를 이렇게 좀 파인 걸 입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목 좁은 옷을 좋아해가지고 이너티도 항상 쇄골 조금 딱 가리는 정도로 이렇게 입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목 좁아서 산 건 아니고 그냥 보통 많이 입는 이너티들 다 목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보이게 일부러 했고,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좁으면 그 무료도안 목이 고무단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좁게 나오거든요. 패셔너블 V넥. 근데 이거는 딱 이만큼 보이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소매도 제가 소매에 신경을 좀 이번에 많이 썼는데 너무 넓지 않게, 너무 넓어지기 사실 쉽거든요. 너무 넓지 않게 딱 그 사이즈별로 막 후드티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옷 사이즈 그 소매통 같은 거 다 계산해서 너무 넓어지지 않고 이게 여기 이 레글런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했고,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너무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슬슬슬슬 줄이다가 고무단 가기 직전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었을 때 적당히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소매 걷을 때도 이렇게 잘 걷어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길이를 좀 길게 떠가지고 아직 세탁하기 전이거든요. 세탁하고 나면 조금 짧아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안에 이너 살짝 보이게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뻐요. 실은 이만큼 남았고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까지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많이 남았죠? 그리고 티스푼 모헤어도 지금 이게 직원이 16g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41g이니까 한 20 몇 그램 정도 남은 거거든요. 25g 정도 남은 건데 티스푼 모헤어가 110g이니까 25g 남은 거면 4분의 1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해요. 실이 모자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두 개, 로바 얼튜브랑 티스푼 모헤어가 길이가 똑같거든요. 거의. 얘도 1400, 얘도 거의 1400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콘씩만 있으시면 웬만한 뭐 옷 다 뜨실 수 있습니다. 가슴졸레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온 거라 일단은 저는 이거 이제 드디어 완성했으니까 비친다. 이거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손세탁하고 탈수 돌렸을 때 문제 없으니까 그냥 세탁망에 넣고 제가 다른 빨래도 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세탁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이넥 셀트의 좋은 점, 이 안경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싹 꽂으면은 이게 딱 예쁘지 않아요? 딱 안경 꽂으라고 만들어진 옷이거든요, 이 옷은. 그래서 저는 여기 이너로 갈색도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올리브색도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입을 이너를 여러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세탁하고 나서 다른 이너들이랑 입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고 온 세탁망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옷을 넣고 이만큼 남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마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옷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펠팅이 안 돼야 맞거든요.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펠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세탁기에 넣고 이제 빨래를 해볼게요. 오늘은 배에 들어오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슈퍼에 갈 거예요. 사실 막 살 게 있진 않은데 그냥 가고 싶어요, 슈퍼가. 보트 들어오는 날에 슈퍼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뭔가 좀 더 물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배가 와야지 물건이 채워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모든 물자를 다 그 본토 섬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배 들어오는 날에 마트는 어떤 모습일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슈퍼 갔는데 우유가 없더라고요. 네, 배 들어온 날에 우유가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우유도 좀 사고 그리고 콜라도 지금 2개밖에 없어서 콜라도 좀 더 사고 그러고 올게요. 이 오비는 이 레지던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디 거지? 이게 오비가 되게 핏이 예뻐요. 크고 저도 한국 가면 이런 거 사놓으려고. 너무 귀여워요. 길이도 되게 딱 그 하프 코트 정도 길이거든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방방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날씨가 꾸리꾸리. 원래 평소에 겨울에는 항상 이 날씨인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친구들은 핸드폰도 없고 뜨개질도 못하고 얼마나 심심할까? 난 뜨개질 할 수 있는데. 저기 저 양들이 저렇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멈춰 있거든요? 무슨 CG 그래픽 같아요. 무슨 게임 애들이 안 움직여 그냥 저기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웃겨. 보세요. 애들이 멈춰 있어. 무슨 렉 걸린 거 마냥. 너네 그래픽 아니잖아. 움직여봐. Hi, is this all milk booked? Did we have put one down for you? No, no, that's fine. Okay, thank you. Bigger. I'm lucky one. You're the lucky one, Yeah. yeah. 이 슈퍼에 오면 아저씨가 동네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시는데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떴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리가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어젠가 오늘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그 셔틀랜드에 지금 갇혀 있다고. 셔틀랜드에 갇혀 있는 걸까 페어에이를 갇힌 걸까? 슈퍼 오면은 제가 안 물어봐도 저 슈퍼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막 물어봐줘요. 너무 훈훈한 곳이에요. 오늘 장본 갑니다. 오늘은 별거 안 사왔어요. 간식거리들을 좀 사왔거든요. 저번에 샀던 감자칩이 너무 맛이 없고 두껍고 짜서 이 캐틀칩은 언제나 맛있기 때문에 이걸 샀고, 그리고 과일이랑 토마토랑 바나나로 바나나 머핀 해 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다 이름을 써가지고 뭔가 예약을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한 우유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홀밀크인데 저번에 스킨밀크 하나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는데 홀밀크가 왠지 정말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스 라떼 한번 해먹어야겠다. 맛있어. 펠팅 됐어요. 근데 완전 펠팅은 아니고 약간 나 지금 근데 완전 펠팅 된 것 같진 않고, 펠팅 되면 코 모양이 흐려지는데 지금 보니까 가슴 단면이 한 6cm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 좀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딱 꺼냈을 때부터 뭔가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 근데 코 모양이 흐려지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린스로 지금 늘리면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의 격은 함부로 세탁기에 뜨개로 넣지 말기. 이것도 별로 없어서 아껴 쓰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가슴 단면 재봤을 때 48cm였거든요. 그리고 옷 길이가 원래 아까 세탁 전에는 58이었는데 52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옷 길이도 좀 쭉쭉 밀어주고, 참에 고무단도 모양을 다시 좀 잡아주고. 저는 이제 도안을 배색 패턴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배색 패턴보다 저는 일단 핏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색을 그 안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스웨터를 만들 거예요. 제가 가져온 배색으로 그 대리 배색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드렸을 때 스웨터 뜰까요? 가디건 뜰까요? 여쭤봤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스웨터를 뜨라고 하시더라고요. 페어 아일 스웨터를 뜰 건데, 여기 전통 페어 아일은 사실 그 스틱으로 자르는 형태로 많이 해요. 여기 어깨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핏되는 형태로 하는데, 저는 그 동그랗게 떠가지고 배색하는 형태로 떠보려 하거든요. 페어 아일 배색에
그 첫 번째 규칙이 한 줄에 2가지 색상만 쓰는 게 페어아일 배색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배색할 때 막 3가지, 4가지 컬러 쓰는 도안들도 있거든요. 근데 페어아일의 기본은 한 단에는 꼭 2가지 색깔로만 배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여도 되고 아니면 최대 2개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페어아일로 만들어진 그 스웨터들이랑 뭐 가디건들 다 원통으로 뜬 다음에 스틱으로 잘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평면으로 그 수평기로 짠 다음에 그 이음새를 이렇게 잇고도 무늬가 다 이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그 페어아일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고급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안을 짜는 게. 저는 일단은 여기 와서 일단 이 책으로 무늬 패턴을 찍을 거고, 그리고 페어아일의 첫 번째 원칙인 한 단에 2가지 색깔만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동그란 그 요크 스웨터 같은 거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많이 뜨는 요크 스웨터가 목둘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깨가 되게 둥글게 나오거든요. 늘림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늘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뜨는 거는 그 오버핏일 때 이렇게 뜨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 어깨는 여기 안에다가 어깨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 사람 어깨 안에 이렇게 뭐 완전 직각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우리 직각 어깨 좋아하지만. 근데 이렇게 직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깨가 생겼는데 옷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게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늘림 배치를 윗부분에서 좀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팔 쪽, 여기 어깨 쪽으로 내려올수록 늘림을 거의 안 하다시피 적게 빼는 방식으로 요크 스웨터를 만드는 계산법을 예전에 그 미국 보그니팅 라이브 갔을 때 그 수업 클래스를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계산법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기억나요. 사람 어깨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크 스웨터 배치하고 제도를 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늘리지 말고 여기 목 부분 근처에서 이 구간에서 자주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약간 망토처럼 떨어지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라고 배웠었거든요. 계산법은 기억 안 나요. 막 비율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때 수업 들을 때 그 선생님은 동양인이었고 수업 듣는 사람들은 한 40명 정도 됐는데 다 약간 백인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 아시안 뜨기 교수님이 막 계산법을 설명하는데 다들 막 oh no too fast 막 이러면서 계속 다들 막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지금 제가 계산법을 알려드릴 거 아닌데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좀 이런 식으로 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늘리지 말고 이렇게 그 목에서 어깨로 갈 때 좀 자주 늘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예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든 스웨터도 여기 어깨 이렇게 동그래 보이고 예쁘거든요. 저는 그 요즘에 제가 꽂힌 핏들은 저의 어깨를 이렇게 동그랗고 볼륨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깨 제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매 통도 좀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번 스웨터 제도를 할 때 이 중간 어디쯤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약간 몸에 핏되는 그런 요크 스웨터들은 이런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약간 벙벙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중간쯤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그림 진짜 못 그려. 근데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거랑 이 모양 차이점. 대충 이런 거 만들겠다. 뭘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하여튼 이제 무늬를 제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무늬를 확정 짓지 못했어요. 지금 일단 사이즈는 다 정해서 그 사이즈별로 코스 산출은 다 해놨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엑셀로 도안을 만들기 때문에 막 코스 산출하고 그리고 부분별로 사이즈별로 몇 센치인지 결정하고 이런 건 진짜 금방 하거든요. 결정도 빨리빨리 하고. 근데 이제 무늬 배치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 X 마름모? 아, 이것도 예쁘고 십자가 무늬도 예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무늬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면 안 될 텐데. 비슷한 게 예뻐 보이긴 해. 이런 것도 예뻐. 이런 십자가 네모 이런 거 있는 것도 이거 떠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전 이런 뻔한 무늬 조합이 좀 좋거든요. 이 아래쪽은 약간 지금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흐르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싹 해가지고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싹 없어지는 거. 일단은 이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를 열심히 찍었어요. 이거를 할까 이걸 할까 고민 중인데 제가 물주머니 만들던 거 이걸 떠보면서 느낀 건 무늬가 외우기 쉽게 되어 있어야지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늬 사이에 간격 있는 부분이 너무 넓으면 그 뒤에서 한 번씩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은근 그 걸어주는 타이밍도 조금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최대한 안 걸어도 되게 좀 해봤거든요. 거는 부분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한번 떠보겠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더 목걸이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목 주변이 이렇게 샤하게 나와야 좀 목걸이 한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메인 색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풀고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바싹 말라가지고 안에 이 올리브색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이런 색 조합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세탁기에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 옷이 제가 늘린다고 늘렸는데 가슴 둘레가 8cm가 줄었고요. 그리고 옷 길이가 한 5cm가 줄었어요. 그래서 로바 울튜브랑 티스푼 모어 합사하시는 분들은 제발 꼭 손세탁 하시고 탈수할 때만 세탁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탈수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탈수기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수건으로 꾹꾹 누른 다음에 말리는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 그래도 바닥 보일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탁기 탈수를 한 건데 세탁기 탈수도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막 윙 이렇게 돌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윙 하기 전에 팍 이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펠팅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 탈수 약으로 돌리면 슉슉 이렇게 돌아가지고 팍 계속 떨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세탁기 탈수할 때는 최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반대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이 물론 속도 자체는 약이 맞지만 그게 사실은 옷감을 더 상하게 하는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트에 한해서는. 뭐 코튼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제가 탈수기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얘가 이렇게 잘 붙들어지고 있고 원심력에 의해서만 좁은 공간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돌면은 물기만 쏙 빠지고 그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세탁기같이 좀 큰 통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은 이제 니트는 아무래도 펠팅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펠팅이 된 거는 아니어가지고 사이즈가 제가 원하던 것보다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뭐 어깨 이런 데는 막 그렇게 작아지지 않았거든요. 가슴 둘레가 원래는 좀 넉넉했는데 팔도 좀 넉넉했는데 좀 작아졌고 팔 길이도 좀 짧아져가지고 좀 슬퍼요. 하지만 줄어들어도 막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다음 거 뜨면서 뭐 다른 실로 바꿔 쓰던지 아니면은 새로 사이즈를 맞춰보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배색 스웨터를 뜨고 있었는데 한 단에 2가지 색 최대로만 섞는 페어 아일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완전 정석의 페어 아일처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부터 이 실로 뜨고 싶었던 니트를 이제 뜨는 거거든요. 페어 아일 섬에서. 페어 아일 니트라고 뭐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색 페어 아일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무늬를 좀 짜잘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목 부분에 전 이렇게 약간 목걸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
목에 이렇게 목 바로 아래를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은 약간 그 부족 목걸이 한 거 마냥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 한 번 큼직한 무늬 나오고 여기서 좀 잘 자란 무늬로 이렇게 싹 펴지는 그런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최대한 번갈아 가면서 제가 리티 스웨터랑 입으면서 보풀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되게 예쁜 목걸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제 목걸이 어때요? 엄청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데? 짜잔. 바나나 머핀을 구워 먹을 거예요. 제가 원래 빵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있으면 왠지 빵을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나나 머핀이 갑자기 쇼츠에 떠가지고 먹어보려고요.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떡볶이 해 먹느라 계란을 다 먹은 거예요. 계란 없이도 비건 바나나 브레드로 해 먹을 수 있다 해서 그냥 냅다 해놨습니다. 반죽만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게 날계란이 안 들어갔으니까 반죽 이렇게 퍼먹어도 괜찮거든요. 네,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쿠키도우를 먹는 미국인처럼 이렇게 맛있어요. 시나몬 가루도 좀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우와! 된 건가? 아, 좀 덜 익은 건가? 좀만 더 구울까요? 노릇노릇 잘 구워져서 좀 식혔다가 먹을게요. 나름 폭신폭신해요. 뭔가 떡처럼 될 줄 알았는데 폭신폭신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코스 계산을 완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사이즈별로 싹 이렇게 해놔가지고 수식을 걸어가지고 도안을 만들거든요. 이런 그 요크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소매 분리하기 전에 팔 양쪽이랑 가슴 둘레가 다 한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 이 동그라미 안에 가슴 둘레랑 소매 양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체 코스 산출할 때 소매 한쪽만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늘린 건데 옷이 엄청 작아 보이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매 한쪽 분량 거의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소매 둘레가. 그러니까 40cm나 없는 거예요. 어쩐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늬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그 실 거는 게 귀찮아가지고 무늬를 십자가를 넣었는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 안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봤던 그 무서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거 빼고 그냥 다이아몬드 깔끔하게 있는 게 더 마음에 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짜잘한 무늬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밖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닭 한 마리를 해 먹을 건데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 최애 음식이 감자튀김이랑 칼국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칼국수 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물에 넣으니까 다 막 풀어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엄마가 해준 건 맛있었는데 근데 뭔가 풀어진다는 거는 그 물기가 너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물기 적게 해서 해야겠죠?
제가 또 수제비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제비도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잖아요. 그냥 물이랑 밀가루랑 그런 거 섞어가지고. 이게 언뜻 보면 저보고 가지가지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도 집에서 막 해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먹으려고 하는 편이라 원래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라면 좋아하는 것 같아도 라면은 그냥 맛있어서 좋아하는 거지 막 라면도 되게 맛있게 해먹는 거 좋아해요. 저 냉장고에 숙성시켜 놓을게요. 제가 외국 나오면 꼭 해먹는 음식이 닭 한 마리거든요. 그냥 물에다가 닭이랑 감자랑 마늘, 생강 있으면 생강 넣어도 좋고 소금, 후추 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저는 더 맛있게 먹으려고 치킨 스톡도 하나 넣었거든요. 치킨 스톡 넣으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제가 칼국수 면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육수가 필요하답니다. 짜잔. 진짜 맛있겠다 오늘. 이 홍고추 올려서 데코도 좀 했고요. 그리고 소스는 간장, 식초, 고춧가루 그리고 마라장 조금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자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냉동 닭다리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완전 생 닭다리 같아. 그리고 그 삶았을 때 거품이 안 올라와요. 희한하게.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아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외국에서 해먹는 닭 한 마리가 저는 제일 맛있어요. 지금 이 모든 재료들이 다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전에 있던 사람들이 놔두고 간 거거든요. 간장이랑 식초랑 칠리 파우더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고 간 거고 제가 가져온 거는 그 마라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 맛을 낼 수가 있다.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밀대가 없어서 짜잔. 칼국수 뚝뚝 썰어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 대박이죠? 어쩜 이래? 우와. 아, 칼국수. 와, 너무 맛있다. 이 소스에 이렇게 담가 먹어야지. 음. 오늘도 슈퍼에 갑니다. 쟤네가 먼저 달려왔어요. 쟤네가 먼저 왔어요. 안녕. 안녕. 오늘은 좀 단촐하게 샀는데요. 파를 그 큰 거 말고 저 스프링 어니언으로 샀고요. 계란이랑 감자랑 콜라랑 사왔습니다. 콜라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실 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매일 한 캔씩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는 제로 콜라로 바꿨었는데 여기는 제로 콜라를 안 팔아서 그냥 콜라로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캔씩 지금 거의 20년째 먹고 있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맛있는 장칼국수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파는 장칼국수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자를 반 개를 넣을 거고요. 한 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껍질 있는 상태로 먹을 거예요.
감자가 안 익을 수 있으니까 감자 먼저 넣고 끓입니다. 이 라면 안에 스프가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해물맛 스프고 하나는 건더기고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넣는 숙성장인데 이거 제일 마지막에 넣으래서 그냥 제일 마지막에 넣어보고 이거 2개 먼저 넣고 감자부터 익혀줄게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 순두부에다가 날개를 하나 풀어 넣는 그 느낌으로 너무 익히지 않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끓으면 면을 넣어줍니다. 원래 5분 끓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한 7분 정도 삶아줬고요. 이거는 약간 오래 끓일수록 더 이렇게 퍼져가지고 맛있어요. 칼국수 퍼진 거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좀 더 끓이면 맛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넣을 거예요. 젓지 마세요. 딱 한 번만 저고 이렇게 넣고 이걸 막 이렇게 풀만 넣는 거예요. 한 번, 2번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끓이고 이제 불을 끕니다. 이 숙성장을 마지막에 넣고 이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김가루 있으신 분들은 김가루 더 뿌려 먹으면 더 맛있고요. 전 김가루 다 먹어가지고 불닭볶음면하고 칼국수 중에 뭐가 더 좋아하는 음식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평생 먹을 거 생각하면 칼국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칼국수는 나이 들어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닭볶음면은 70대 돼서도 먹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슬슬 먹으면 약간 아파오거든요? 이게 몸에 자극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엄청 매운 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먹는 데에 어떤 그 시간적인 타임 어택이 있어가지고 칼국수를 좀 더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칼국수를 고를 것 같아요.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 오늘 마리한테 인스타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원래 이번 주 수요일 날 셔틀랜드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날씨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계속 못 들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여기 왔다는 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듣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준 건지 아니면 제가 올린 릴스에 제가 페어아이 스튜디오를 장소 태그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준 건지 하여튼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섬에 들어가면은 우리 만나서 같이 뭐 수다도 떨고 뜨게 하자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마리가 저를 좋아할까 막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3일 동안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면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저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 셔틀랜드 섬으로 가서 셔틀랜드 섬에서 이제 또 런던으로 갔다가 런던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서 하나라도 밀리면 이렇게 쭉쭉쭉 밀린단 말이에요.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슈퍼 아주머니한테 배는 안 오냐고 배는 기상에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했는데 왜 마리가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냐 했더니 지금 배가 무슨 공사 때문에 셔틀랜드 섬에 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몰고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그 배 선장이 셔틀랜드 섬에 간 다음에 그걸 몰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원래는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여기 있는 건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공항에다가 연락을 해둔 상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페어 아일 스웨터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 전에 만든 거랑 확실히 조금 다르죠? 이게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당겼을 때 제 어깨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저번에 만든 거는 진짜 요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 한쪽을 아예 까먹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 무늬 뺐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제가
그렸던 것보다 훨씬 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만들었고 되게 짜잘한 무늬들이랑 잘 어울려 좋고 그리고 이게 실이 이렇게 뽀실뽀실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고민해서 그린 무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게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중간에 이렇게 선 배색이 한 번 더 들어간 무늬인데 전혀 화살표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나름대로 이 페어의 섬에 있는 그 새를 형상화한 그 모양인데 전혀 화살표 새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새 느낌으로 한 건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실 말고 다른 실로 하면은 보이려나 싶긴 한데 하여튼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잘 어우러지면은 그게 예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시 시작한 게 어제 저녁부터인데 지금 벌써 이만큼 이제 소매분리 거의 곧 하거든요.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빨리 무늬 부분 끝내놓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무매로 6mm 바늘로 아주 열심히 떠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날씨 어플 보면서 기다리던 해 뜨는 날인데요.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까지 뜨고 잤는데 저 밑에 저 부분이 너무 밸런스가 지금 좀 깨져 보여가지고 밑에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까지는 아주 예쁘고 좋거든요. 깔끔하고. 근데 밑에가 너무 너무 그래요. 그래서 밑에를 좀 더 듬성듬성 무늬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빼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자, 여기가 원래 무늬고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수정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무늬가 싫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띠가 있는 느낌? 이거 양말하고 바지 제가 입은 거 보세요. 제가 이 사진에 넣고 제미나이한테 완성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사진 생성할 때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그 소파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핸드폰에 이 사진이 딱 떠있는데 뭔가 무서운 거예요. 뭔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밤이었는데 어제 누가 내 폰을 들고 이렇게 갑자기 옷 완성된 거를 이렇게 셀카 찍은 것 같은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너무 질감 표현도 잘하고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무서웠어. 왜냐면 양말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진짜 내가 찍은 것처럼 이렇게 구도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파 위에 딱 올려져 있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서 좀 짜증나가지고 정면 사진으로 보여줘 했더니 잘 보여줬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도안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무늬 좀 떠놓고 제미나이한테 생성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자, 풀기 전 모습을 남겨놔야 되니까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 상태도 괜찮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강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옷은 지금 넓은 무늬가 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 강조점을 하나쯤 두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뭘 볼 때. 근데 지금 강조점이 제가 봤을 때 두 군데여가지고 이 밑에는 무늬를 조금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무늬를 쓰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스와치가 이 무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흩어지는 무늬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페어 아이레는 막 그렇게 어울리는 무늬인 것 같진 않고 사이즈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벙벙한 핏으로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목에서 되돌아뜨기 안 하고
등판 무늬 끝나고 되돌아뜨기 하는 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목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등판에서 하든지 둘 다 뒷판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줘서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되돌아뜨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 풀 거니까 풀고 나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입고 나갈지 이걸 입고 나갈지 고민이에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 뜨개인이니까. 이렇게 겹쳐 입을까? 아, 근데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가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금부치 자랑하는 졸부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온 뜨개인인데요. 이 섬 뜨개짱이시라고 너무 예쁜데? 여기 위에다가 그냥 바람막이 입고 그러면 그냥 똑같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입고 나가야겠어요. 이거에 청바지를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셔츠를 밑에 두르고 코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 거예요. 이게 소매가 조금 길어서 소매 이만큼만 줄이고 그리고 이게 걷었을 때 잘 걷어지게 여기 폭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도 조금 더 적게 쓰고 그러겠죠. 저는 소매가 긴 게 좋아요. 소매가 짧으면은 약간 그 줄어든 옷이나 아니면은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거든요. 좀 커가지고 이렇게 약간 자글자글하게 빠지는 이런 게 좋은데 이렇게 잘 빠지려면 밑에 고무단이 조금 더 딱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길이는 한 2cm 정도만 줄이고 나중에 고무단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바지를 입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최근에 털을 밀었나 봐요. 안녕? 뭐야? 안녕. 안녕. 해가 뜨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 이렇게 빨래를 말려요. 너무 귀여워. 여기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생겼는데 저 양들이랑 같이 집이랑 있으니까 풍경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저기는 양이 되게 많다. 저기가 마린의 집인가? 아니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다쳤나 보네. 미안. 야 미안. 내가 갈게. 여기가 페어알 새 전망대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왠지 카페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카페가 있으면 케이크 같은 것 좀 사 먹고 저에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어요. 왜냐면 마린의 집으로 또 걸어가려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30분 정도 빠르게 케이크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알 섬에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고 묻는다면 인구가 작은 섬이다 보니 각자 맡은 듀티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등대지기 담당, 제 레지던시 담당자는 우체부, 마리는 소방서에서 근무한다고 했고 셋째 날 저에게 페어알 모자와 장갑을 보여주신 분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공항 관제탑 근무자, 간호사 등등 모두 1개에서 2개 정도의 필수 임무를 맡으며 섬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작지만 슈퍼부터 보건소, 소방서, 새 관측소, 공항, 항구 모두 다 있고 이 섬만의 방식으로
방식대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큰 병원에 갈 일이 있는 경우에는 메일랜드에서 10분 안에 헬기가 온다고 했어요. 경찰서가 없어서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범죄가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워낙 안전해서 아무도 차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섬 사람들은 서로의 근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어요. 인구가 60명이니 학교 두 반이 한 섬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유학을 떠난다고 하면 바로 알 것이고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온다고 하면 다 같이 반겨주겠죠? 섬 사람들은 다들 너무 친절해서 제가 말을 걸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봐주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아무 때나 와서 있어도 된대요. 일할 거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하고 여기 진짜 따뜻해요. 저희 집은 너무 추운데 여기는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투어 시켜주신 여기 두 분이 설명해주시고 이제 치고 빠지길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설명 싹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할 일 있어서 가봐야 돼. 인조이 이러고 가셨는데 그것마저 너무 좋다. 정말 친절할 때 완전 친절하고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저를 위해 이 큰 공간을 다 내어주셨어요. 너무 좋다. 여기에 제가 원하던 케이크는 없지만 그래도 뭘 먹어볼까? 왜냐면 점심을 못 먹고 지금 가야 돼가지고 저한테 점심 먹자고 해주셨는데 제가 1시에 이제 마리를 만나러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1시 반까지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 1시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점심을 싸주시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너무 마음이 훈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영국인들이 만든 영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감자 요리라 했거든요. 영국 감자 요리 세상에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잠깐 뜨개를 하다가 이제 1시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그 북쪽에 있는 등대 들려서 거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리집 데려다 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같이 차 타고 가려고요. I'm ready. Let's go. See you. See you. Bye bye. Thank you. So, shoes in the boot room? Yeah. Okay. It's the North Line. Wow. Somebody's drying their clothes in the lighthouse. Nobody lives there. They've come up to do that. So Marie said she's running a little bit late, so there's no car. Thank you so All right, much. I'll see you later. Okay, see you later. Bye bye. 대박. 우와. 아니 이거 무슨 AI 같아? 진짜 대박이다. 여기 벽난로 엄청 따뜻해요. 진짜 대박. 마리가 조금 늦는다고 저한테 먼저 들어가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폐하 아예 사람들은 문을 안 잠그고 산대요. 그 차 문도 안 잠그고 집 문도 안 잠그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 들어와서 먼저 뜨게 하고 있으라고 문을 열어놔줬거든요. 근데 안에가 진짜 너무 따뜻하고 이 벽난로도 진짜 지금 활활 잘 타가지고 여기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에 꽂아놓은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미쳤어. 그리고 이렇게 소변기도 있고 여기 통창으로 양이 보이거든요? 엄청 많은 양? 밥 먹을 때 되면 또 바로 앞으로 오겠지. 진짜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기. 여기도 니팅 리트릿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진 데여서 지금 아예 이 캡슐
집 같은 거를 새로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창문 같은 게 다 샤시가 되게 탄탄한 거 보니까 옛날 집이 아니라 요즘 집 같고 벽에 이것도 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페어알 동네 사람들이 마리 이름만 들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She's big here 이랬어요. 근데 진짜 그 이유를 알겠다. 진짜 너무 멋있고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Different motif will give you a completely different garment. It's easier with the machine because if I was to do this by hand, it would take me like. So you don't need to catch the float? I don't do anything though. 저기 저 집에서 지금 한 2시간 수다 떨다 나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 저 안에도 되게 예쁘게 해놨고 너무 따뜻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도 저런 약간 외딴 섬 느낌의 그 집을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요. 전 지금 여기에서 마리가 키우는 양들이랑 아주 가까이 있어요. 마리는 2021년에 저 집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집 안에 방 한 칸에다가 그 숙소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 안에 있는 니팅 스튜디오에서 같이 작업도 하고 니팅 홀리데이를 운영을 했는데 근데 집 안에서 하니까 사람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예 저거를 집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리가 꿈이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에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워낙 집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 매물로 나왔대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커가지고 그거를 사서 그 쇼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니팅 홀리데이 숙소도 운영하고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가 다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뜨개가 너무 좋아서 페어알 섬까지 이주한 사람이라는 그 스토리가 진짜 멋있잖아요. 되게 여러 매체에서 많이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줘가지고 만나자고 하니까 진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마리가 제 릴스를 봤는데 제가 그 벽난로에다가 석탄 하나하나씩 넣고 있는 거 보고 자기 너무 답답했대요. 그거 원래 그렇게 조금씩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동이대로 이렇게 들이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 너무 춥다고 나 진짜 죽겠다고 하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석탄을 아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어쩐지 춥다 했어. 저 공중 전화 박스가 보이면 저희 집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우리 집 다 왔어. 오늘 저녁은 닭 한 마리. 어디야? 노을 비친 양들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진 않았고요. 제가 창밖을 봤는데 얘네가 제 눈앞에 또 와 있더라고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춥습니다. 저기에 양들이 들그들그해요. 아 생각해보니까 밤에 한 번도 안 나왔네? 여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밤에 진짜 까매가지고 뭐 별이랑 그런 거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첫날에 왔을 때 오로라를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흐린 구름 같은 오로라를 봤는데 밤에 밖에 나와볼 생각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구름도 별로 없는 날이고 하니까 이제 밤에 한번 나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이 떠 있거든요? 달 없을 때 봤으면은 뭔가 별도 많이 보였을 텐데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가슴둘레가 생각보다 꽤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벙벙하게 입으려고 했던 거니까 괜찮아요. 조금 더 작았으면 실이 덜 들어서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중간에 게이지가 바뀌어가지고 막 코스 조정을 다시 하느라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온 양 안에서 끝날 것 같긴 해요. 무늬 수정한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원래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말이 많아서 이 영상 다음으로 한 편이 더 남았어요. 마지막 레지던시 예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